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웰컴 빌리맨! 오늘 텐션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긴급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긴급! OECD에서 발표했어요. 네. 우리나라 2025년 성장률은 3.2%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겠다. 와, 충격적인 소식이죠. 1.5%. 작년에 우리가 1.5%, 1%대 성장했었거든요.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저성장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가까운 일본이 한 25년가량을 저성장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거의 앞설 정도로 굉장히 막 도쿄를 팔면은 북아메리카를 살 정도로 버블이 컸었는데 이제는 뭐 정말로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추락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본적인 경제 사이즈의 규모가 엄청 컸었어요. 글로벌 탑티어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 미국, 일본 투톱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0위권에서 언저리로 왔다 하다가 뭐 13위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일본의 경제 규모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일본의 인구 규모,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비교해 본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비교 가치가 될 만한 뭐 부분은 있겠지만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인구가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일본보다. 출산율 반등이 지금 거의 뭐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0.7명, 막 0.6명 막 이러고 있는데 전 세계 꼴찌거든요. 엄청난 거죠. 이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님이 딱 들었을 때. 지금 워낙 그 취업난도 그렇고 확실히 좀 일할 사람이 많아야 좀 나라적으로나 뭐 기업적, 경쟁적 다 살아날 것 같은데 경제 순환도 좀 되는 거고 아무래도 좀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이제 그 한 50대, 60대도 정년퇴직 후에도 좀 일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게 좀 잘 되고 하면은 어쨌든 일을 하면은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또 소비가 되고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거니까 좀 성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모님 같은 분이 아주 정책 이관자를 해야 돼요. 정확히 보고 좋은 있어요. 방안들 많이 돼서. 다 나왔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쭈님은 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다른 아이디어요. 다른 아이디어는 없고 그냥 요즘 또 시국이 저희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짜 많이 유입되는 것 같고 사실 이게 그래도 괜찮은 건가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또 그 되게 문화가 다르고 그런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섞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 더 조심하고 근데 또 조심하는 뿐만 아니라 좀 잘 만들어 가야겠다. 이제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좀 잘 참고해서 어떻게 해야 그런 갈등과 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그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미국하고의 관계성도 좀 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미국이 어떻게 보면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국가로 최저 수준의 민간 국가로 설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하고의 신뢰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는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인 미국하고의 시장이 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 자체 투자를 유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증설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캐파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 자체 생산분하고 수출분하고 나눠지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이 갈수록 꺾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경제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요소 한번 뽑아보자. 모든 게 다 절망이진 않잖아요. 그 안에 좋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세 가지의 축복의 메시지.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저희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첫 번째, 천천히 살아가자. 슬로우 다운. 슬로우 다운을 좀 말하고 싶어요. 너무 빨리 성장했잖아요. 정말 빠르게 우리가 성장했죠. 중고등학교 때 1년 같지 않아요? 막 입시, 뭐 취업, 사회 나와서도 경쟁, 뭐 아파트를 사면은 대출 갚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냥 무슨 번개불에 콩 구워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달려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어요. OECD 국가 아마
국가적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명이 필리핀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운전해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한국 사람들 진짜 되게 재미없게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놀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을 좀 해본다면 우리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저성장의 시대 가운데서 이 흐름이 요구하는 게 속도를 늦추면서 좀 여유를 갖는 그런 신목이 아닐까? 그게 뭐 한 개인은 1, 2년이겠지만 네. 국가는 3, 40년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여유를 갖는 어떤 시즌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네.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개인의 여유를 찾자. 지나치게 경쟁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뭔가 막 더 하나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를 즐기려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사회적 시선들의 변화가 이 저성장 국면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주한 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분주하니까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다른 걸 의존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분주하니까 사이가 좋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는 이제 끝내고 좀 천천히 가는 여유를 가지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첫 번째 메시지를 뽑아왔어요. 네. 두 번째는 덜 경쟁적인 거예요. 인구 감소가 어떻게 보면 전 하나의 또 이 인구 감소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0.7명인데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솔직히 아이들 엄청 많이 무시했거든요. 야, 너 저기 나가 있어. 엄청 막 보면은 반말하고 보면 막 사람 대접을 못하고 막 그냥 무시받고 자랐거든요. 어린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귀해진 만큼 이게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사회적 사랑을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임산부가 지하철에 앉아 있어도 욕했어요, 어르신들이. 어른이 있는데 어디 앉냐고. 지하철에서 그런 사건도 많았어요. 임산부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귀해지니까 임신한 이렇게 여성분들만 봐도 그냥 사회적 존경심이 일어나잖아요.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인구가 축소되어지면서 우리 때만큼 아이들끼리의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진 않을 거다. 그럼 줄 세우기의 문화를 끝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이 국면에서 경쟁보다는 서로 화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 긍정적인 요소를 담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데 이제는 부동산 시대를 끝내자. 부동산 시대가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꺾이고 뭐 앞으로도 수출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동력이 이렇게 막 줄어들고 있는데 뭐 강남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돈이 나와야지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뭐 되는 거지. 그냥 뭐 대출 받아가지고 국가부채가 OECD 지금 개인 부채가 탑 수준인데 또 대출 일으키라는 거가 이상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 없애자. 어디에 살든 좀 균등하다라는 걸 좀 서로 증명하자. 현찰이 나오면 현찰 가지고 좀 쓰자. 괜히 그냥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그래서 좀 건강한 사회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뭔가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펌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나가면은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뭐 그냥 특정 지역에 300층짜리 아파트 하나만 400층짜리 아파트 하나만 지으면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심각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 의견에 동조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정말 이 양적인 거 말고 자본적인 거 말고 질적인 삶을 추구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좀 균일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첫 번째 단추 부동산 버블을 이제는 잠재우자. 그래서 균일화를 좀 이뤄가는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가자. 그래야지 젊은 세대도 결혼하고 집에 대한 부담감 없이 어디서든 거주하고 서울에서든 대구에서든 광주에서든 강릉에서든 일할 수 있고 인식이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인식이 지금부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네. 집 한 채 가졌으면 두 채 갖지 맙시다. 어때요? 한 채로 만족합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버블이 꺼지겠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저성장 시대의 스타트를 세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어떠셨어요? 시모님께서는? 진짜 저성장의 지금 상태가 현 실태에 대해서 좀 알아서 좀 충격적인 게 또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지금 청년들이나 있으신 분들이 좀 지쳐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봐도
너무 막 경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쳐있고 힘든 마음이 갖고 있는 거에 좀 치료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좀 치료가 됐다면 조금 더 한 번씩 일어나서 또 새로 앞으로 나아가는 또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쭈님 어떠셨어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좀 예전에는 막 자기계발서 그리고 뭔가 성공하는 방법 저는 그게 핫했거든요. 제 학생 때. 그러면서 막 뭐 어디 살아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기준을 줬다면 그때는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게 또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성장 시대라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만 지치고 그러니까 이 지금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또 오늘 박현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잘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쪽 방향보단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살자. 좀 건강하고 좀 더 가치 중심적이게 본질적이게 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 저성장 구간 앞으로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절망만은 아니다. 네. 오히려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축복을 그 안에 담은 포장지는 좀 거칠게 느껴지지만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상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굿바이, 팬!